지금 조합원님들도 그러면서 옆에서 박수를 이제 쳐주시는데, 자, 너무나 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1,500명 집단 해고된 분들도 지금 좀 다 돌아오셔야 될 것 같고, 또 업무적인 부분도 지금 원래 업무를 맡기게 하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도로공사 측이 이렇게 좀 순순히 우리 조합원 분들의 의견을 들어줄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요금 수납원 분들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들은 이번 대법 판결로 근로자주의를 인정받은 368명 외에 1,100여 명도 똑같이 먼저 판결받은 근로자 똑같이 10년, 20년 생활 시간 동안 똑같은 동일 업무, 동일 노동, 동일 환경 속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노피 위에 계신 위원장님이와 모든 저희 조합원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네. 1,500여 명이 같이 그러면 가야 이제 된다. 자회사를 다시 우리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쨌든 1,500은 수납 업무를 원칙적으로 복직시켜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예. 소장님 뭐 무리한 일은 아닌데 만약에 자회사가 일부하고 우리가 일부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 지금 뭐. 도로공사는 그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한번 예.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서 바람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반적고용 이제 자회사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네. 이 정부 들어서. 근데 사실 자회사에서 불안정하니까 그 업무를 자회사에 계속 위탁하겠다라는 그런 부대 조건을 좀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회사의 고용 안정의 문제와 또 직접 고용해야 되는 판결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신 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법적 다툼의 문제로 가져가거나 이러는 것은 사실 아까 신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효력의 대상을 따지고 들은 것보다 취지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 민사소송을 했지만 이게 형사소송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취지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회사와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자회사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취지대로 한다면 사실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가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런 해결책까지 포함해서 전향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네. 네. 소장님 딱 얘기하실 때 근데 신유진 변호사가 좀 살짝 웃으셨거든요. 어떤 부연 한번 해주세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뭐 지금 요금 수납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내세워라라고 말씀이 너무 저는 그 부분이 기분이 좋아서 예. 이제 흐뭇하게 그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예.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다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요. 자, 끝으로 두 분을 포함해서 톨게이트 수납 그 요금 수납원들의 요구 어떤 것인지 우리 이순례 조합원님께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조금 답변. 저희가 도로공사가 매년 구조조정 이 소송하기 이전에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매년 도로공사 구조조정을 할 때 1순위가 저희 수납원이었어요. 네. 저희가 언제나 구조조정 대상이었어요. 직원도 아니라면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그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순된 행동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지금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던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고 네. 고용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히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 네.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1,500명이 다 같이 직접 고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추석 전에 그 결론이 나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추석 선물을 드려야죠. 맞아요. 우리 일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네. 9월 초라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자고요. 예. 자,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의 백숙현 이순례 조합원님, 신유진 변호사님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민의 시선에 집중해 나에게
딱 맞는 채널 TV의 스포서 이곳에 가득해 여러 가지 정보 민생과 함께 살아가 주제는 심도 있게 따지지 팩체크 현장 취재를 위한 목소리 지방 곳곳 퍼지지 단 하나면 되지 나는 딱 하나면 되지 본격 시민 편파 방송 TV 민생연구소 네, 지갑이 두둑해지는 민생 꿀팁 시간이죠. 이 시간을 위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오늘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한테 너무 지금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야. 서민형 대출 상품이 이번 달 16일에 나온다고요. 오. 아마 지금까지 한국에는 없었던 대출 금리입니다. 와. 그래서 이제 명칭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높은 금리의 대출 이자를 물고 계신 분들 안심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9월 16일부터 2주 동안 출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고정금리라고 하면 30년 고정금리 상품은 거의 없고요. 5년 동안은 첫 5년 동안은 고정금리인데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또 고정금리, 30년 고정금리 상품을 택하게 되면 그동안은 사실은 수익 공유형, 나중에 팔 때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와 공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품은 정말 만기가 10년부터 적게는 30년까지 줄곧 일정한데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연 최저 1.85%. 너무 매력적이네요. 최고는 연 2.2%니까 네. 지금 아마 대출금리 갖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3% 초반 내지 중후반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한때 5%까지도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너무한다는 이야기인데 1.85%면 지금 학자금 대출 2.2%니까 그보다 더 싼데. 네. 근데 자격 조건이 또 있을까 봐. 항상 이런 거 자격 조건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맞습니다. 재산이. 이게 정부가 왜 어떻습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었느냐. 네. 정말 나는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1주택,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대출 이자가 너무 버겁다.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중금리는 뚝뚝 떨어졌다고 하지만 갈아타려고 보니까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자, 이런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서민 대상의 파격적인 정책 금융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단 연소득이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이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리고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이 연소득 기준 1억 원 정도로 조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도 기준이 있는데요. 실거래가 기준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네. 대해서고요. 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대출 규제가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갈아타신 분들 곤욕스러운 게 뭐냐.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갈아타려고 보니 한도가 줄어서 이제 이전 대출 다 갚지 못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은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 집값의 70%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이 DTI 청구채 상환 비율도 6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소장님, 왜 아까 그 부부라고 계속 예.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독거 여인들은 안 되나요? 독고여인. 안 돼요? 독거 여인들은? 신혼부부 독거 요인요? 독거 여인. 그러니까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혼자일 경우에도 네. 이제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아. 주택 가격이 9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솔로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솔로도 되는데 아유.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2주 동안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쓰고 계신 분이나 또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갈아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일단 이 상품은 은행뿐이 아니라 지금 나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금융권에서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서 이제 한번
주택 신규로 이제 구입합니다는 아니고요. 예. 한번 이 기존의 은행권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 근저당을 해소하는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규이거나 전세 자금이거나 아니면 이주비 대출은 전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당연히 한 주택에 대해서 이 A은행, B은행, C은행이 있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데 다 합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일가구 1주택 취지는 좋잖아요. 사실 지금 다주택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집이 일시적으로든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2주택까지 우리가 하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자격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다주택자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렇죠. 취지상. 근데 네. 이걸 대출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잠시 임시적으로 추가로 주택 하나를 또 갈아타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 이런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주기적으로 보유주택수를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이라는 건 서민들이 1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을 그러니까요. 줄여주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네. 2주택자가 2년 이상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했다. 이럴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가 돼서 기존에 받고 있던 대출금을 한꺼번에 다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1년 내 처분은 뭐냐면 이제 고향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집을 하나 사서 이사하는데 어쩔 수 처분이 안 된 경우가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네, 네. 1년 내 처분은 나름 합리적인 또 조건이 있네요. 예. 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기간이 무척 짧은데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 접수 기간이 이제 9월 16일부터 정확하게 2주 동안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대출 총량이 20조 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워낙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리겠죠. 그러면 과거 앞서 2015년에 이거 1차 안심전환 상품이 나왔는데 당시엔 선착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조 원이 조기에 동인한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전부 접수를 받아놓고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우선적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 대상으로. 서민들부터 맞습니다. 그러네요. 주택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쵸, 어쨌든 그쵸. 약간 더 부자니까. 맞아요. 신청 장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받았던 은행 다 되고요. 예. 또 제2금융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2주 동안 24시간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네. 또 이게 유리한 것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이자 더 깎아줍니다. 그래요. 인터넷으로 꼭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 또 신청을 예. 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지갑이 두둑해지는 민생 꿀팁의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항상 고맙습니다. 네. 늘 고마운 마음.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TV 민생연구소 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저희 이어서 또 저희가 그렇죠. 후속 예, 조치하죠. TV민생연구소는 이렇게 톨게이트 노동자 또 이인철 소장과 하는 정말 민생에 도움되는 소식들 계속 전하면서도 네. 또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자 간담회 7시부터 한다고 하니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됩니다. 여기는 내일 6시에 TV, TV 민생 민생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감사합니다.